RFA는 최근 4건의 북한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북한 건설 회사에서 본국에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작성된 문서에서 북한 간부들은 학습에 늦은 노동자를 비판하고 작은 방역 규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다 난데없이 인권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정형 보고서라는 것은 그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을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고, 그다음에 청어 보고서라는 것을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결산하는 그런 식의 문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국한 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당적 문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적 문제를 볼 것인가 이런 것을 가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한다는 것을 북한 노동자들은 다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한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엄격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 거죠. 총 4건의 문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코로나 시기 숨어 다니며 어렵게 일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전염이 걱정돼 본국 송환이 어렵다면 북한의 수많은 섬 중 하나에 한두 달 정도 격리하면 될 것 같다는 신박한 제안을 하는 부분에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노동자들의 간절함이 읽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해외 파견 노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적으로 고용계약이 맺어진 그런 형태의 노동이 아니라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인권의 열악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취업 비자를 쓰지 못하니까 이제 명목상으로는 당국 차원에서는 학생 비자를 발급해 놓고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 파견 나가서는 노동을 한다든가 그런 증언들이 실제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하고 뭐 서신이라도 교환하게 해줬고 이런 연락이 안부 연락도 조금 그래도 가능하게 했었고, 그리고 어느 분은 이제 내가 번 돈의 일정 부분은 또 송금할 수 있게도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 이제 봉쇄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내부에서도 불만이 좀 많이 높아졌고.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북한 당국은 충성자금이라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꼬박꼬박 걷습니다. 북한 수해 현장에 지원금을 보냈으며 김정일 서거일에 맞춰 기부금을 내고 김정일 러시아 방문 20돌 기념 표식비 건립 사업에도 돈을 냅니다. 이 모든 비용은 충성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노임 장부에서 빠져나갑니다. 러시아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 9명이 지난해 말 동시에 RFA는 2020년 러시아를 나와 202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만나봤습니다. 가족들의 신변을 위해 가명을 요청한 30대 청년은 현역 군인으로 러시아에 파견된 케이스입니다. 그는 탈북의 이유를 아프고 돈을 벌지 못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한 달에 5만 루블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일반 공무원의 봉급이 3만에서 4만 루블이 되는데, 그런데 식비와 담뱃값, 생활비도 내야 하니까 한 달에 6만 루블을 벌라고 했어요. 그 이상을 벌어도 옷도 신발도 주지 않아서 옷은 의류 수거함에서 남이 버린 옷을 주워서 입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에서 돈 번 것이 없어 집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죽어서 시체가 되도록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은 주로는
그 군인들 주로는 평양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파견되는 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지방별로도 뽑고 그 평양에서도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그 일하는 형태가 다르거든요. 중국에 나간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갇힌 생활을 합니다. 단체로 갇힌 생활을 하고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단위별로 갇힌 생활을 하고 그 러시아에 나간 노동자들은 주로는 건축이나 볼목이기 때문에 갇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개방된 상태로 일하기 때문에 주로는 그 뽑는 것도 당원이라든가 제대 군인이라든가 이런 좀 그 기준이 좀 엄격한 거죠. 문건에서 두 번째로 주목되는 건 노동자에 대한 사상 단속입니다. 북한에서처럼 러시아 건설 회사 안에서도 강력한 사상 통제가 이루어지며 생활 총알을 통해 서로를 감시, 비판합니다. 노동자들은 러시아까지 설치된 북한 TV를 봐야 하고 러시아 지역의 김정일 방문비를 방문해 꽃을 바치고 관리하는 업무도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러시아 속 작은 북한에서 생활하는 셈입니다. 러시아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 체계가 그렇습니다. 북한 체계가 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 체계는 딱 한 가지로 흘러갑니다. 그 사장이 그러니까 사장, 지배인이죠. 지배인이 있고 그다음에 당비서가 있고 그 아래에 또 보위지도원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감시만 하는 보위지도원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장이 있고 작업반장이 있고 작업부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 일꾼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체계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딱 그 단속을 하는 거죠. 탈북 노동자는 유일한 즐거움이 몰래 산 핸드폰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를 사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다하는 겁니다. 동료들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중고폰을 구입하고 200루블의 유심을 사서 한 달을 썼어요. 일하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보고 새벽에 3, 4시에 들어와서도 꼭 30분은 보고 잤습니다. 제빵왕 김탁구, 내 딸 서영이, 아이리스, 사랑의 불시착은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할 때는 모두가 작업을 빨리 끝내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다가 걸리면 3대 멸족이죠. 북러 정상회담 이후 밀착한 북러. 2024년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대규모 파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품이 거의 없는 북한의 유일한 외화벌이 창구인 파견 노동자. 우리는 이 4개의 문건을 통해 러시아에 파견될 북한 노동자들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정은이 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연해주를 방문했었는데 도심 어디에서도 쉽게 북한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특히 연해주 지역에 이 건설 노동으로 이 파견될 수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그 건설의 공백, 뭐 인력의 공백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북한 노동자들을 통해서 채우려 할 거고 북한 당국으로서는 러시아에 파견한 이 노동자들의 수입이 외화벌이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카드인 거죠. 앞으로는 그 더 중강해가지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중강할 텐데요. 근데 사실은 양날의 검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돈은 버는데 사람들이 사상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다 변하거든요. 해외에 한번 나왔던 사람들은 다 변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라던가 자기 부모 형제들한테는 다 말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나쁘다는 걸 그렇게 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이게 확대되면 그 김정은 정권은 통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